박은경 작가님 반갑습니다. 2월 하고도 30일 마지막 날 이 디지털 미디어 시티 이 아름다운 공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가 저기 질문이 많은데요. 네. 제가 지금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볼게요. 지금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을 활동하시는데 네. 그 모임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은 이렇게 전국에 있는 국립공원들을 지키는 그런 시민들의 자발적인 그런 모임이에요. 네, 그래서 북한산이 국립공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진관동 습지가 그 국립공원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물자리 팀들이 그 국시모라는 단체 아래에 있는 동아리로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 동아리는 지금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은 그렇게 조직된 동아리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몇 개가 더 있는 건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소모임이 있기는 한데 걷기 모임이라든가 그런 모임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습지에 이렇게 내려오게 된 배경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전혀 습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요. 그냥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드레핀, 뭐 야생화, 들꽃 뭐 이런 게 좋아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찾아가게 된 거죠. 찾아가게 됐는데 우연히 제가 이제 서울에 살다가 파주로 이사 가게 됐는데 이제 지인이 여기에 이런 공간이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거기 가면 뭐 들꽃도 뭐 이런 것도 또 배우게 되니까 그냥 간 거죠. 간 곳이 이제 습지였던 거죠. 예. 그래서 뭐 그때 갈 때만 해도 뭐 습지에 대한 이런 생각과 관심과 그런 거는 전혀 없었죠. 예. 저는 사실은 그 습지 그림 일기라고 해서 저는 사실은 이게 물론 선생님이 습지 그림 일기를 그린 거는 이제 북한산에 대한 습지에 대한 얘기를 적은 거지만 저는 사실은 북한산에 습지가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고 그걸로 그림 일기 그린다는 생각 자체가 저거 신문을 봤는데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 이런 것도 이렇게 그려서 책을 내신 분이 계시구나. 그 선생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파주에서 하염없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그렇죠. 그러면 15년 그렇죠. 작년까지 15년이고 올해가 이제 16년 차인 거죠.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거기에 있는 이제 생물들이랑 이렇게 알아가면서 나도 그냥 내 지역의 지역 공간을 이렇게 활동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엔 좀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저희도 매년 이런 활동과 양성 교육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뭐 여기저기 하도 많고 그리고 그분들은 거기 또 활동하고 또 봉사하면은 또 보수도 주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뭐 것들이 좀 사람들이 없었죠. 15년간 습지를 지킴이를 할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제가 15년을 다닐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예, 그냥 재밌고 좋고 그다음에 막 그 풀들 막 곤충 이름들 막 이런 거 하나하나 알아갈 때 그 기쁨들이 되게 크거든요. 예, 그 재미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오게 된 거죠. 예, 오게 됐는데 국시모라는 그 단체에서 이제 제가 그림 그리는 거를 잘하니까 막 이제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자료 만들 때 뭐 할 때 그림을 많이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그림 노예예요. 국시모에서. 그림 노예. 예.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이제 습지에서의 그런 활동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자원 활동이 소중하다. 이런 뭐 이렇게 칭찬과 격려와 뭐 이런 거를 또 이렇게 듣게 되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꽃을 보면서 똑같이 경탄하고 감탄하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소통이 되는 거. 이것들이 다 그냥 그래 오늘도 하고 뭐 다음 주도 하게 되고 또 한 달이 하게 되고 해가 넘어가게 되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그 소나기의 그림 일기라는 그 관찰 기록 일기를 선생님이 써서 이제 2017년이 국립공원이 지정된 지 50주년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단체들이라든가 출판사에서
이 50주년을 계기로 해서 뭔가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출판사의 그 기획이 있었는데 그 기획에 제안을 제가 받게 된 거죠. 15년이란 그 긴 세월 동안 한 거에 대한 뭐 그런 지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저는 되게 이렇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려가지고 그냥 서랍 속에 그냥 있는 그림인데 이거를 통해서 여기 뭐 진관동 습지라든가 뭐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좋은 그런 기분을 가져다 줬으면 그것도 되게 큰 기쁨이더라고요. 돌아가서 습지 생태를 지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때 가보니까 최소한의 관여만 한다. 네.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왜 그러는지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저희 정확한 명칭이 진관동 생태 경관 보전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공원이 아니에요. 네, 공원이 아니고 보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그곳에 가가지고 많은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연 생물과 어느 정도 이렇게 타협되는 지점이 있고 그걸 이용하는 지점인데 이 보전 지역은 그렇게 뭐 거기에서 뭐 이득을 얻는다거나 이 공간을 위해서 뭐 이렇게 활용을 한다거나 그런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냥 있는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인간의 간섭이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습지 생태를 살피는 활동을 하면서 네. 그 다양성과 네. 공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연의 모습 중에 우리 삶과 닮았거나 그런 관계되어 보이는 것이 있다면 제가 이 책을 내면서 그동안의 활동을 이렇게 좀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제가 정리 정도는 그런 걸 잘 못하는데 예, 이걸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바로 이 공생하고 다양성이었어요. 그 공생이라는 거는 자연 안에서 어디나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발견하고 알아차리는 거는 그 자연의 정말로 일부분이겠죠. 제가 보는 모습은 서로 어떻게 정말로 연관이 되어 있고 영향을 미치는지는 조금밖에 제가 모르는 거겠죠. 네. 그래도 거기에 뭔가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양성은 진짜 자연이라는 건 다양성 그 덩어리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꿩이나 뭐 오리 같은 애들은 알을 낳을 때 둥지를 만들잖아요. 둥지를 만드는데 이렇게 숲을 바닥에다가 습지 바닥에다가 이렇게 둥지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나무의 한 중간 정도, 뭐 사람 키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 그 정도에다가 이렇게 접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까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보셨지만 저기 전봇대 위라든가 뭐 그것처럼 저기 이렇게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축구공 모양으로 이렇게 맞아요. 둥지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뭐 딱따구리 같은 경우에는 그 나무 구멍 속에다도 만들고, 그래서 각자 자기가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만들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만들었어? 너는 왜 저렇게 만들었어? 뭐 이러지 않잖아요. 굉장히 생김새도 다양하지만 모양새도 그렇게 다양하잖아요. 까치가 이렇게 그 전봇대에다가 그렇게 새집을 많이 짓는데요. 근데 그거 그렇게 지으면 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네. 비올 때 크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거를 까치집을 치우는데 일이 많으니까 네. 까치를 한 마리 잡아오면 5,000원씩 준대요. 그래서 그거 잡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까치 잡는 사람. 예. 그래서 막 엄청 잡아서 자 우리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우리가 인간 중심 사회에서 이제 자연을 이제 바라보는 거잖아요. 훼손 일종의 이제 자연에서 봤을 때는 훼손이라고 느낄 정도의 인간이 자기가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저희 습지에서 뭐 훼손이라고 하면 그냥 어느 날 갔더니 뭐 버드나무를 그냥 막 확 잘라 버렸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멧돼지 올무를 설치해서 멧돼지를 잡으려고 한다던가 뭐 그런 행동들 있겠는데 사실 그런 거를 보면 좀
화가 난다기보다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 저는 그곳에 대한 공간의 소중함, 이 생물들이 이렇게 소중함을 알고 얘네들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건데 그분들한테는 그게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 그런 가치, 소중함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게 되게 또 안타깝죠. 안타깝고 같은 그 행동을 한 사람 같은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니까 좀 부끄럽고 뭐 그런 마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책을 내시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게 있으실까요? 개인적으로 뭐 달라진 거 그런 거는 제가 이렇게 주부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다가 여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왔었잖아요. 이렇게 오고 그 가면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냥 즐거움뿐만 아니라 내가 그 일상 생활 바쁜 또 일주일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줬던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와서 이렇게 쉼을 얻어갖고 이게 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또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또 행복하게 또 살 수 있고 또 그 공간하고 이렇게 뚝 떨어져서 뭔가 정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힐링하고 오는 그런 장소?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또 저기 뭐 요즘에 이제 코로나 저거로 작년까지 책에 관련된 이런 뭐 아이들 교육이랑 뭐 이런 거를 좀 하다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때였거든요. 있는 때인데 또 이렇게 책에 관련돼서 한다고 하니까 되게 기뻤어요. 되게 기쁘고 아직도 맞아 내 책이 누군가한테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거를 한다면서 또 다시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또 정리를 또 하게 되는 또 그런 시간이 됐었어요. 네. 오늘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하염없이 내리는 2월 30일 날 저희와 이 은평 이슈에 함께 해주셔서 박은경 작가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좋은 활동, 좋은 작품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가시고요. 네. 쌤이 의자 앉으시고 지금 이거 하실 분? 얼굴 다 하시는 해보세요. 선생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좋아요.